자, 다음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을 했을 때 어떤 구조나 아니면 새로 만들거나 철거하거나 이런 거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끝났다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는 뭐를 이전한 경우, 증설한 경우, 철거한 경우 이런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변경허가 내용이 기출문제 필기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풀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외우고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지금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안반 탱크, 주유 취급소까지 모든 이 취급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찾아서 답을 골라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암기를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이 됐을 때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변경한 거는 허가 대상이라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완공검사입니다. 다 지어졌을 때 언제 검사를 할 건지인데요.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은 지하에 탱크를 묻고 거기에다 흙이나 이제 콘크리트를 덮어버리면 모르잖아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흙을 덮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설하기 전이고요. 이동 탱크 저장소는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를 한 후 이제 트럭에다가 탱크를 올리고 이 이동 저장 탱크는 아무 데나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저장소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공간이 곧 설치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완공검사 받아야 하고요. 이송 취급소도 땅에 보통 눈에 안 보이게 매설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설하기 전에 하고 또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검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 설비나 배관의 설치가 완료돼서 기밀 시험이나 내압 시험을 할 때 끝나지 않더라도 이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몰하기 직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제조소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운반 용기의 재질. 위험물을 운반할 때 탱크에만 저장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용기에 담아서 운반합니다. 일정한 크기의 이 운반 용기들은 이제 겉에서 보면 그냥 철로 만든 네모난 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들은 공통적으로 위험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운반 용기입니다. 자, 이 운반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강판은 철판이고요. 알루미늄 판, 양철, 유리, 금속,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반 용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운반 용기의 수납구, 그러니까 이제 운반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부분을 항상 위로 향하게 해서 적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틈새를 따라서 위험물이 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뒤에 페이지에 나오지만 이것과 이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앞에서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위험물 수납할 때 전복 또는 동요되지 않도록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이 평평해요. 그렇죠? 자, 여기도 그렇고 이 바닥이 밑면을 균형 있게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덩어리 황은 저장할 때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수조 속에 보관을 한다던가 물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운반 용기마다 어떤 종류를 써야 되고, 뭐, 용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 정도의 내용은 사실 외우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굳이 막 동그라미가 어디 쳐져 있는지 봐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운반 용기는 내장 용기, 안쪽에 있는 용기와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용기로 나누어지는데, 내장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유리, 플라스틱, 금속재, 플라스틱 필름 포대, 종이 포대 이런 것들이 있고, 외장에는 나무, 플라스틱, 파이버판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 PVC 재질 이런 걸로 된 상자고요. 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외장 용기를 사용한다 이런 재질 정도 보시고, 대신 외장 용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유리는 사용할 수 없죠. 이 표의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게 이 오른쪽 부분인데, 금속재 용기,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 보시면 뭐 포대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유리는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125kg, 225kg 이런 식으로 이제 용량이 나와 있고, 위험 등급이 클수록 작은 용량만 허용되고, 위험 등급이 2등급이나 3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위험물이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포장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랑 뭐 규격 정도를 그냥 살펴보시고 외우지는 마세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우리는 다른 문제를 맞춰서 다른 내용을 맞춰서 60점을 넘기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액체 위험물도 동그라미가 많고 비슷하긴 한데, 용량이 조금 고체 위험물하고 달라요. 뭐 125kg보다 작은 용량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또 유리 용기의 용량도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럼이 쓰이고 포대가 쓰이지 않습니다. 고체 위험물과 다르게 포대가 쓰이지 않는데, 이런 내용들도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외우지는 마세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위험물이 우리 1, 2, 3, 4, 5, 6류로 구분이 되죠. 자, 이렇게 1, 2, 3, 4, 5, 6류로 나누는 기준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는 위험물들끼리 있으면 사람도 성격이 안 맞으면 싸우는 것처럼 위험물도 싸움, 즉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류는 1류대로, 2류는 2류대로 옮기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해놓은 것이 혼재입니다. 이동을 할 때, 위험물을 운반을 할 때 이 정도는 그래도 같은 공간에 따로따로 담아서, 운반 용기에 담아서 운반하면 괜찮을 수 있다. 그나마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요. 자, 이 규칙은 지정수량 10분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정수량의 20분의 1배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양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요. 지정수량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게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이 되는 부분은 4, 2, 3, 5, 2, 4, 6, 1인데요. 사류 위험물이 2류와 혼재 가능하다. 사류가 3류와 혼재 가능하다. 5류가 2류와 5류와 4류가 혼재 가능하다. 6류와 1류가 혼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사류가 2류랑 사류가 3류랑 혼재 가능하죠. 5류가 2류, 5류가 4류랑 혼재 가능합니다. 6류가 1류랑 혼재 가능합니다. 왼쪽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4, 2, 3, 5, 2, 4, 6, 1을 혼재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나머지가 다 X이면 되는 거고요. 필기시험에서는 위험물을 이렇게 놓고 사류가 몇 류랑 있는지를 고르게 되고, 실기시험에서는 이 표 안이 비워져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와 X를 적절하게 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자, 이것도 혼재와 비슷한 개념이라서 이제 같은 부분에 수록을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위험물 저장할 때의 기준입니다.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1류는 1류끼리, 2류는 2류끼리, 3, 4, 5, 6, 6 각각의 류별로 저장하면 좋겠지만 뭐 조금씩 위험을 저장하겠다고 건물을 6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m 이상의 간격을 둔다고 하면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경우 423, 524, 6일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류 위험물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뺀 나머지와 5류는 그 1m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1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주수 소화가 가능하고 5류도 주수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저장하다가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는 방식이 똑같죠. 그냥 물 뿌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장이 가능하다. 1류와 6류도 성격이 산화성이죠. 둘 다. 성격이 산화성이고 산화성이라 저장이 가능하다. 1류와 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을 뜻하죠. 자, 여기도 주수소하고 1류 위험물도 이제 주수소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아니긴 하지만 주수소화가 가능한 계열이기 때문에 1m 간격을 두고 저장을 할 수 있다. 2류의 인화성 고체와 4류는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1류와 6류를 저장하는 것처럼 2류의 인화성 고체, 4류는 성격이 인화성으로 같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3류의 알킬, 알루미늄 등이 있고 4류에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없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안에서는 없지만 실제로는 위험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새로운 걸 합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유한 그런 우리 위험물 표에 있는 그런 위험물 외에도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간 사료 위험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료 위험물인데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하나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합성된 위험물 중에서 알킬 알루미늄을 활용하는 사료 위험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쓰인 겁니다. 자, 3류 위험물 중에 알킬 알루미늄 등 사료 위험물 중에 이것을 혼합하여 만든 것은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4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물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5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물하고는 이제 1m 간격을 두고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조금 더 글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류 위험물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X하고 5류, 1류, 6류, 1류, 3류, 황린, 2류, 인고의 4류, 3류, 4류, 알킬, 알루미늄 등 4류, 5류, 유기과산화물 이런 식으로 단어만 써서 짧게 외우시면 이 정도 단어만 봐도 필기시험에서는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고 실기시험 갔을 때는 이 단어를 보면 이제 이게 무슨 위험물인지 아는 정도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서술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단어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납률입니다. 수납률은 간단하죠.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필기든 실기든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고체 위험물은 95% 이하로 수납하고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 대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5도씨에서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자, 고체보다 액체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더 넓죠. 그래서 그 분자 사이의 간격이 온도가 증가하면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55도는 뜨거운 온도잖아요. 뜨거운 온도에서 팽창하더라도 넘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 용적을 둔다는 뜻입니다.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을 알킬 알루미늄 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등은 너무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채울 때도 90% 이하로 채우고 50도씨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밑줄친 부분들은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납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 자, 이 부분은 기능장에서 출제가 된 내용이라서 기능사나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용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점검, 부속 설비의 기능 점검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 하고 복수의 폐쇄 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 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 본체에 가까운 폐쇄 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자, 폐쇄 장치라는 글씨를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휘발유, 벤젠, 정전기 등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 사료 위험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와 같은 운반 용기에 조치를 해야 하고 온도 변화 등에 대해서 액상이 되는 고체 위험물은 새지 않도록 액상이라는 말, 그리고 액체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도씨의 온도에서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해야 한다. 이 정도의 내용까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서 또 빈칸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피복입니다. 피복은 별표 3개짜리이고요. 위험물을 저장할 때 덮어야 하는 덮개입니다. 피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차광성, 빛을 차단하는 거, 방수성, 물을 막아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광성은 빛을 차단하는 것인데 왜 빛을 차단하느냐? 빛을 받으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뜨거워지죠. 그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그 열을 받아서 발화할 수 있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빛을 차단해줘야 합니다. 누가 분해하거나 발화할 수 있느냐? 인류 위험물이 그렇습니다. 열 받으면 O2가 나오고요. 삼류가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을 의미하는 거죠. 황린의 경우에는 발화 온도가 34도입니다. 여름철이면은 쉽게 발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광성 해줘야 하고 사류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 차광성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화점이 100도씨 미만 또는 인화점 영하 20도씨, B점 40도씨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위험물들이라서 차광성. 5류 산소 나오니까 차광성, 6류 산소 나오니까 차광성 해주어야 합니다. 자, 방수성은 왜 해주어야 하냐면 물 닿으면 터지는 그런 위험물들이라서 방수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해당되죠. 나머지 것들은 차광성을 하는데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이 닿으면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류이기 때문에 빛받아도 산소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방수성과 차광성을 둘 다 해줘야 합니다. 이류 중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 만나면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차광성. 3류의 금수성 물질은 나트륨이나 칼륨, 수소와 나트륨 경우에는 수소, 메탄, 인화칼슘은 포스핀,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광성. 자, 1, 2, 3류의 이 물질들은 물기염금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물기염금 위험물은 방수성 피복으로 해주어야 한다. 자, 추가로 5류 이거랑 다른 내용이에요. 자, 5류 위험물 중에서 55도씨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을 해야 한다. 여기에 5류 위험물 55도 보냉 컨테이너가 빈칸으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내용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운반용기 외부에 앞에서 운반용기 드럼통 말고도 보셨죠? 거기에 이제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써서 운반을 하는데 이제 그 위험물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써줘야 하냐면 첫 번째 품명을 써줘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등급을 써줘야 하고요. 세 번째 화학명, 물질명이죠. 네 번째 수용성. 자, 수용성은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수용성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위험물의 수량입니다. 수량은 지정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위험물이 몇 리터가 있는지, 뭐 1000리터가 있는지, 100kg가 있는지 이런 전체 용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의사항, 그리고 수용성을 플러스 1로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 1, 2, 3, 4, 5번은 1류 위험물이든 2류 위험물이든 뭐 사류든 오류든 모든 위험물에 공통적으로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수량, 주의사항 꼭 해야 하는 거고, 플러스 수용성의 경우에는 사류 위험물의 수용성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그래서 기본 5개의 플러스 수용성, 이렇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었죠. 자, 인류 위험물 중에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쓰는데, 이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제조소 등에 한 가지만 표시할 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덮개로 방수성, 차광성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표를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푸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 뭘까요? 화학명, 품명, 수량, 지정수량 이렇게 있는데 표시해야 하는 것들 품명, 화학명, 수용성도 있었고 주의사항도 있었죠. 자, 수량도 맞지만 지정수량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것들 5 플러스 1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운반을 할 때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 탱크 말고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통을 통해서 옮길 때를 말하는 건데요. 마찰이나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적재를 해야 하고요.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에도 부착을 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실는 차는 그냥 차가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주차를 하면 안 되고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주차를 해야겠습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소요 단위에 상응하는 능력 단위 이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품명이 서로 다른 것을 운반하는 것에 있어서 지정 수량 배수와 지정 수량 배수를 더했을 때 1 이상이 된다면, 1보다 큰 상황이 된다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걸로 봐서 뭐 위험물 안전관리 법을 지킨다던가 뭐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법령에 근거한 기준들을 지켜서 운반을 해야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 그 제조소의 주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임원급들 이런 관계인들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들마다 위험물 산업기사 가지고 있는 분들 뽑습니다. 뭐 위험물 기능사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서 그렇게 뽑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전관리자가 해임이 되거나 아니면 퇴직한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안전관리자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임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뽑아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위험물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30일 동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다시 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대리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만뒀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임한 것은 신고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신고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뭐 신고까지는 아니고 선임을 30일 이내에 하고 선임하고 나서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 곳, 그리고 이동탱크 저장소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그 상사, 그 운전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인데요.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은 무엇입니까? 하면 무조건 답이 있게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험물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입니다. 자, 위험물 운송 책임자는 위험물 운송자보다 조금 더 직급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이 1년,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경력이 2년인 사람이 운송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격증이 있거나 안전교육을 수료했다면 운송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운송 책임자는 이동탱크 저장소에 같이 타서 감독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렇게 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혼자 운전하시죠. 자, 왜 그러냐 하면 동승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승하지 않고 운송 경로를 파악해서 주변에 소방관서, 자, 이게 경찰서라고 경찰관서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 위험물을 운반할 때 위험한 것은 위험물이 쏟아지면서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기에 위험한 거라서 경찰서가 아니라 소방관서의 연락 체계를 갖추고 운전자에 대해서 안전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전화로라도 조언할 수 있고 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같이 동승하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해서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물 운송자는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자, 운송자는 앞에서 봤던 운송 책임자의 자격에서 경력을 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격증을 가지면 한 번 자격증을 따면 끝인데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은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서 오히려 이제 계속 일을 할 거라면 자격증을 따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운송할 때는 배출 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 장치, 매놀 주입구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달려있는 것이 위험물 탱크이기 때문에 탱크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운송자는 장거리에 는 2명 이상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거리는 고속도로는 신호가 없으니까 그래도 피로도가 좀 덜하죠. 그래서 340km 이상 운전할 때는 2명, 그 미만일 경우에는 1명이 운전할 수 있고 신호가 많은 국도의 경우에는 200km까지를 장거리로 봅니다. 장거리를 하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하는데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운송 책임자가 동승한 경우나 2류, 3류, 4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2류 위험물 전체 또는 3류 위험물의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러니까 탄화칼슘, 탄화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혼자 운전할 수 있다. 사료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 유류는 혼자 운전할 수 있다.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 혼자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안전확보 주의해야 하고요. 위험물에 대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방서에 통보를 해야 하고,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거 사료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입니다. 자,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것은 1, 2, 3, 4, 5, 6류 다 휴대해야 하는데 사료 위험물은 워낙에 위험물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전체 사료 위험물을 다 휴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인화물과 1석유류를 휴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전카드는 1, 2, 3, 5, 6류는 모든 품명에 대해서 다 휴대를 해야 하고 접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까지 이동탱크 저장소에 접지극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 운송자, 위험물 운반자는 안전교육 대상자인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 운행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시험으로 두어야 하는 부분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이렇게 4그룹이다 라는 것 알아두셔야 하고요. 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외우거나 빈칸을 알아두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탱크 시험자는 필수 인력으로 위험물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중에 1명 이상, 그리고 이 안에서 1명, 필요한 경우에 충수업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사, 기능사, 이런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자격에 대해서 빈칸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에서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실기시험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